자, 혹시 양 선생님이 기록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 강의에서 뭐가 많이 머릿속에 남으셨는데? 까르띠에. 네? 까르띠에. 어? 까르띠에. 까르페디엠은 내가 처음부터 하는 얘기고요. 그 까르페디엠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세상에 태어난 이 자체가 즐기려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고생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는 즐기려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안 하면 살아가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모든 걸 즐기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즐기기 위한 것이 사실 우리가 이 시를 공부하는 것도 즐기기 위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시 안 쓰는 사람보다 시 쓴다는 우리 그 자체가 굉장히 우월감이 있고 뭔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서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 시 배우는 것도 즐거우려고 하는 거지. 이거 즐겁게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하자는 생각이고 학교 공부도요. 우리 사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도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못했다면요. 지금 새까맣게 거슬려가지고 어디 노동판에 가서 일하거나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남의 밑에 가서 정말 불임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벌고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지금 공부한다든가 힘을 운동선수가 축구 골대들을 향해서 1000번을 발길질하는 것도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즐겁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시 공부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시를 즐겁게 해서 옛날에 그랬어요. 어느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요, 바둑도 가르쳐야 되고, 댄스도 가르쳐야 되고, 음악도 가르쳐, 조금씩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걸 다 갖고 있어야 정말 그 귀족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걸 못하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를 하는 것도 네임밸류가 올라가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하시다가, 정말 기분 나쁜, 시 공부하는 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잠깐 쉬세요. 그냥 즐겁자고 하는 거지, 절대로, 어렵게 하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저번에 내가 3강까지 한 것이 유튜브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지도한 건데 유튜브를 꼭 만들 거예요. 다 만들어서 다 돌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잘하는 강의는 아니지만 연속성이 꼭 있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니까 그래 아시고요. 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힘은 어디에 있는가? 자, 저번 주에 강의를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얘기했죠. 성경 코란이 시작. 우리 세상에 모두 있는 옛날에 그런 글들이 보면 그게 성경 같은 것도 BC 2000년서부터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문구를 다듬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로 말하면 수천 번 다듬은 문장이에요. 독종도 그래요. 수많은 선생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다듬은 글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대단한 시예요. 그래서 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 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시 등단은 이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시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요, 황문찬 선생님 제자가 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하고 여태까지 대담 나눴던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정말 황문찬 선생님은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8일 날 그때 황건영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셔서 5주 기념식에 가가지고 쓴 시가 이래요.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아프단 말 하신 적이 없다. 선생님은 누구한테도 반말을 하신 적이 없다. 선생님께서 길을 가다가 젊은이가 뛰어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져서 안경도 부서지고 했는데 젊은이가 그냥 뛰어갔다. 김 선생, 그놈 참 나쁜 놈이네요. 요 약 한마디 하셨다. 선생님은 한 번도 스승이 아닌 적이 없고 한 번도 시인이 아닌 적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다 완벽하게 외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건단 선생님이 한테 3번을 선생님 말씀 좀 낮춰주세요. 듣기 너무 힘든 거야. 김기진 선생 뭐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하고 29년 차인데 그리고 매 자주 만나서 하는데도 늘 올리시는 거야. 그러다 선생님한테 꾸지람만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젊은이한테 내가 말을 안 놓기로 했고요. 우리 선생님이요. 내가 질문한 게 뭐냐면 지금 세상에 교수라는 데가 많은데 어떤 게 교수입니까? 하고 여쭤봤었더니 학교에서 정식으로 임용된 사람만이 교수다. 우리 지금 대학교 교수들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서도 25%만이 교수고 다른 사람은 다 강사입니다. 근데 다 교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럼 제자는 어떤 겁니까? 선생님한테 내가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제자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만이 제자다. 근데 한 가지 예외는 배운 사람이 내가 스승이요 할 때 그 스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아무나 제자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정말 스승을 모시고 싶어서 스승이요 할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현직이에요. 또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그러면 선생님 저 제자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요. 딱 2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제자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학부에서 안 가르친 거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김기진 선생은 동료예요. 내 황건전 선생님과 동료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난 제자하고 싶지. 근데 황건전 선생님 김기진 선생은 동료예요 하면서 저를 많이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2번을 내가 청을 넣었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실망을 했지. 내가 제자가 되고 싶은데 황건전 선생님 동료라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황건천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 추진위원장을 내가 이금배 선생님 하면서 대한민국 장을 만들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 그 이력을 낭독하고 그래서 선생님 모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염할 때 나도 들어가서 선생님 그 염할 때 같이 얼굴도 만지면서 선생님 고별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김기진 선생야말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 자타가 공인하는 제자예요. 왜냐면 그 아들이 제자라고 인정해줬고 나는 제자이고 싶었고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김기진이가 황준하 선생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전까지 허락 안 하시고 동료로 해주셨어요. 근데 동료가 싫으면 제자가 하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가 꼭 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노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금단에 유명하신 분이 지금 꽤 좀 단체를 하고 있는 분의 어머니가 93세 때 같이 앉아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93세인데 기를 먹어서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신데 그래서 보청기를 사드렸더니 귀찮다고 빼버리고 뭐라 그러면 씩 웃는데 그러면 어머니부터 보청기 빼고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기에다 대고 엄마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강아지가 막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큰 소리 친 부여를 어찌할까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그 부여를 이 큰 소리 친 부여를 어찌할까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해서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쓴 시가 1분 만에 쓴 시가 송암 선생 어머니예요. 송암 선생 어머니는 93세시다. 식구들 말에 싱긋 웃으시면 못 알아들으신 게다.
들으라 큰 소리 치면 말이 튀지 환희가 으르렁거린다. 저런 어머니 가시고 나면 큰 소리 치는 불효를 어찌할까 하게 쓴 시예요, 제가. 근데 그 시를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낭송을 하는데 중간쯤 있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내가 그 다음 못 읽었어요. 막 지금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렇게 어머니, 93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이 너무 부러운 거야, 막. 나는 그게 부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가요, 저는 그 송암선생 어머니 시처럼 뭔가 감동이 있고 내가 스토리가 있고 이런 시가 좋은 거예요. 진춘문예 잘해가지고 엄청난 시 또는 이런 시는 그냥 잘 쓴 시의 본질에 속하지 좋은 시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시는요 하고 싶은 말을 넣어요. 여기 67호에 낸 시 중에 달려가는 당나귀라는 시를 넣었어요. 그 시는요 어떻게 여기 내가 카네기 한다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 10월달에 도저히 못할 거야. 또 막 그런 사람이니까 10월까지는 가능하겠네. 그런 분도 있고 내가 또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당신은 못해. 다른 사람 대타를 세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김진이니까 할 수 있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팔려가는 당나귀 우화를 여러분 아시죠? 말씀드려서 알죠? 그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을 다 듣다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가겠다는 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가면 돼. 난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별로 내가 확실하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기도 했지만 사실 내가 따져보니까 카네기 간다는 건 10월 달에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5월 20일, 내년 5월 20일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차근히 해 나갈 거고요. 이거 이제 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 황금찬 선생님이 말씀한 몇 가지를 굉장히 내가 신봉하고 있다 싶게 해요. 황금찬 선생님을 내가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생진 선생님을 좋아해요. 이생진 선생님. 이생진 사진은 뭐예요?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좀. 황금찬 선생님은 다 보여드릴게요. 이생진하고 닮았더라. 그런 성인하고 나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이생진 선생님은 현재 94세시고요. 그분하고 몇 분 만났는데 80이 되셨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80은 돼야 시를 제대로 쓰지. 그 얘기는 모든 경험이 축적돼 있잖아요. 80대. 그다음에 90대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90이었으니까 내가 시를 좀 알겠다. 그렇게 그분은 시를 많이 써가지고 시집이 많아요. 그리고 꽤 인기 있어서 지금도 책이 좀 팔리는 분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지금도 너무 젊어요. 저보다 너무 젊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그리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종삼 선생님을 우리가 종류가 하는데 이분은요 교양으로 퇴임하셨고 책을 200권 정도 쓰셨어요. 그 시가 오르는 서울에 매번 2편을 내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가 오르는 서울 내는 시는 한 번도 다시 내인 거 없이 다른 데 써가지고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데 막 많이 내면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은요 시가 오르는 서울 등단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스승이에요. 그분이 다 시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분을 저는 우리 문단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이생진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태까지 내가 대한민국 낭송을 134회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 낭송을 들었잖아요. 최고의 낭송가가 이생진 선생님. 왜 그러냐면 그분은 자기 시를 가서 해서 그런지 여기 들으면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다. 아주 그게 정말 이생진 선생님 시만큼 낭송을 잘하시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뭐 윤혜정 선생이 나는 대답을 여러 번 탔다 그랬죠? 이생진 선생님은 반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생진 선생님을 그분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 한번 사정해 볼게요. 아니면 또 매달 마지막 금요일 날 시가연이라고 인사동에서 이생진 선생님 모시고 제자분들이 그 행사를 해요. 거기 한번 가셔도 좋아요. 예전에 매주 마지막 금요일 7시. 지난번에 가서 맡은 거 그게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가셔도 됩니다. 이분이 황금찬 선생님인데요. 돌아가시기 15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100세 때 찍으신 건데요. 지금 수학 주기경이 많이 나는데요. 진짜 저분은 정말 성인 같아요. 주기경 안 같아요? 김수환 주기경? 예, 돌아가시기 100세에 돌아가시기 15일 전에 찍은 사진. 이거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인자합니까? 저분은 시인이 아닌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욕하는 적이 없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이생진 선생님이에요. 이게 너무 사진이 안 좋아서 좋은 게 없는데 이분이 이생진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 섬이 5,300개 정도 되는데 남북한 합해서 1,000개 섬을 다니신 분이에요. 섬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이분이 원래는 그 미술 선생으로 학교에 다니시다가 영어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영어를 하도 애들이 영어에 골몰하니까 미국 무대 다니면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하면서 녹음해가지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나도 영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학습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생진 선생님이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명예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매 성산포 축제를 열고 계시고요. 이생진 선생님은 정말 뭐라 그럴까 좀 까다롭지 사실은 이제 까다로워. 아무나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셔. 근데 시가원 서울도 황금찬 선생님 때문에 몇 분 오셨고 이번엔 황금찬 선생님하고 이게 한 20년 차이가 10몇 년 차이예요. 근데 지금 어디 살고 계시냐면 도봉동에 살고 계세요. 왜 도봉도 이사 갔냐면 황금찬 선생님 옆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생진 선생님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얼마나 했겠냐면요. 자기 집이 도착하기 전에 15분 전에 내려요.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15분 전 내려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건강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저는 요번에 가장 내가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카네기를 모시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래요? 노인네 모시고 가다가 큰일 나지 않나요? 아니 문인이 그러다가 죽는 건 난 영광이라 생각할 때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선생님만 원하시면 카네기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95세 되시잖아요. 95세 본인이 카네기열서 낭송을 했다. 그건 세계적인 전설이죠. 그래. 그리고 낭송을 못하면 뭐 늙은이처럼 그걸 하면 그런데 너무 멋있어. 정말 낭송 여러분 한번 들어봐봐. 엄청 멋있어. 그래서 난 이생진 선생님을 좋아하고요. 이분이 김종강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현재 88세 되셨어요. 좀 제가 늘 우리 시가원 서울에 그 시평을 부탁드리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분도 굉장히 정말 존경받을 분이에요. 누구 그렇게 욕하는 것도 없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 키가 190 정도 돼요. 대단합니다. 저번에 이분 시 내가 좋아하는 시 낭송해드렸을 거예요. 어머니란 시 아시는가요? 이분 시 어머니란 시가 이래요. 어머니 김종상 놀러 가신 엄마 생각 책을 펼치면 책장은 그대로 푸른 보리밭 이 많은 일항이 어느 만큼에 홈이 들고 계실까. 우리 엄마는 글자의 일항을 눈길로 타면서 엄마가 김을 매들 책을 읽으면 싱싱한 보리속 글줄 사이로 땀 젖은 흙냄새 엄마 목소리. 오늘 이 시에 반해가지고요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내 시 너무 좋아서
내가 외웁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내가 낭송합니다. 그리고 낭송 딱 하고 선생님한테 그 사인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시가 어른 서울에서 저한테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자, 이렇게 세 분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은 서정도 선생님이고, 저기, 원만 선생님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피임약 김기진. 다 안 되는데 네? 아직 다 안 나와요. 다 여기 읽으세요. 내가 예, 올려줄게요. 76세 그녀는 늘 피임약을 지닌다. 그 한 알의 피임약은 유통기한이 지난 지 오래고 날이 시퍼런 은장도였다. 이 시는요, 제가 문단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여자 시인이신데, 지금 아마 100세가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러니까, 나 오늘 피임약 갖고 왔다? 누구든지 여관에 가자 그러면 피임약 갖고 가겠다는 농담이죠. 근데 그 농담 들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 나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젊었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대.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말을 지금까지 갖고 왔으니까 피임약 그 하나만 가지고 저한테 견뎌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 피임약 하나를 유통기한을 넘겨서, 연세도 뭐 그때가 76세시고 그걸 뭐 몇십 년 갖고 다녔을 피임약이니까 그 약의 효력도 유통기한을 넘겼고, 그게 유통기한을 넘겼다. 그리고 그게 90%는 은장도였다 한 거는 그분이 그걸 한 번도 안 썼으니까. 그걸 은장도처럼 꼭 지니고 다니면서 그걸 지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순결하고 대단하냐. 그게 뭐예요? 은장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그 날이 10%는 은장도였다. 자기 몸을 지키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냥 은장도하고 피임약 어떻게 같으냐. 내가 한 말은 그거예요. 우리 시인은 항상 뭔가 같이 연결만 되면 그걸 써먹잖아요. 은장도는 자기 몸을 해서까지 자기 몸을 지키는 도구야. 근데 이 피임약도 어떻게 보면 악의 씨앗을 안 키우겠다고 하는 면에서는 같은 거야. 그런 맥락이 통하는 거야. 이 사람이 또 이걸 갖다가 여러 번 약을 써먹었다 그러면 그게 퇴색됐지만 한 번도 젊었을 때도 안 써먹었으니까 이게 은장도가 아니면 뭐냐 이거야. 그렇게 우리는 시인들은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10번은 은장도로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뭐가 좋아진 줄 아세요? 옛날에는 피임약이라는 말만 들으면 부끄럽고 좀 뭔가 어색했어. 근데 이제는 피임약이라는 게 뭐 당당해. 그게 결국은 한 은장도니까 되게 좋은 거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인들의 시에서 모든 단어가 재탕생되면서 좋은 말로 화합니다. 깊어지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면 시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나라 단어를 깊이 있고 좋은 의미로 탈바꿈 시켜줍니다. 어떻습니까? 어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시인은 그렇게 우리나라 언어를 아주 꼴속에 갇혀있는 언어를 세탁해주고 나쁜 의미를 좋은 의미로 만들어주고 깊이 생각해. 그다음부터 저는 진짜 피임약 그러면 그거 좋은 의미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습니까? 시의 가격이요. 시 가지고 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 가지고 뭐 라면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시 갖다 줘가지고 라면 안 줘요. 그렇죠? 근데 시는요, 어떤 게 위대하다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직접적인 가격은 없지만 그 대변된 가치는요, 어마어마해. 예를 들면, 이건 실질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전설적인 얘기보다도 박무이라는 시인이 한 분 계셔. 나보다 한 4-5살 위니까 80이 약간 넘었겠네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시로 인해서 100억을 벌었다.
그래서 어떻게 100억을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LG의 협력업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협력업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이제 그 강당에 모여 있는데 회장이 나와가지고 뭐냐면 박무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들었더니 회장이 와가지고 감사하다 악수를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임원들이나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어때요? 회장이 쫓아가가지고 악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일감 밀어주고 뭐 돈도 금방 주고 이렇게 한 거야. 돈을 벌었어. 근데 왜 그 사람이 회장님의 악수를 받은지 아세요? 사보에 시를 하나 냈는데 그게 회장님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 협력업체한테 가서 그 인사를 한 거지. 시 고맙다고. 근데 옆에서 본 사람들은 뭐야? 오, 이게 대단한 사람이야. 회장이 가서 인사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100억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문단에 좋은 일도 했어요. 섬에다가 시인대학을 열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인들 불러서 시 강의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분 실제로 내가 현재 살아있고 내가 아는 사람, 박무원 선생 아는 사람 있을걸요? 그 저기 용인에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의 가치를 가장 크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김영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영한은 어떤 분이냐면요, 84년도에 법정 스님한테 내 재산을 다 드리겠소 하고 했더니 법정 선생님이 나 그거 더러운 돈 안 받아.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94년도에 받기로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면 그 여자가 얼마나 돈이 되냐면 그때 돈 가치로 1,000억이에요. 지금 1,000억이 아니라 그때 돈 가치로 1,000억이 되는 걸 법정 스님한테 들리니까 법정 스님이 여기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돈 아깝지 않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김영환이? 내 1,000억은 100석의 시 한 줄 값만도 못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1,000억이 100석의 시 한 줄 값만도 못하니까 100석의 시를 얼마나 썼어요? 한 권 넘게 썼잖아요. 그러면 김영환의 재산은 우주 별만큼 가치가 될 거야. 어? 그러니까 시의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준 분이 김영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 1,000억이 시 한 줄 값만도 못하더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TV에 책 읽기 대담 프로에 지금 갔어요. 참관하러 갔더니 거기 시평하고 나온 사람이 뭐냐면 라면 하나는 라면 한 도 못하는 시값이다. 시값을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방송에 뛰어나갈 뻔했어. 내가 참 참았는데 시 가치가 이렇습니다. 시 가치는 시 자체로 현금처로 쓸 수는 없지만 시로 인한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한 얘기를 또 한 가지 하려면 이태리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당시에 황제나 재상들 이름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태백만은 알아, 우리가. 황제보다도 더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국무총리 기념관 봤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장 기념관 있습니까? 대법원장 기념관 있습니까? 없지만 기영도 같은 경우에 60편밖에 안 쓴 김영도는 강릉에 가면 동산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있고요. 거기 시에서 3층짜리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시를 써놓고 뒷동산에는 비석으로 시 써놓고 했어요. 대대손손 거기는 아주 기영도의 동산이에요. 그 돈 지금 가치는 아마 1,000억 되겠죠? 그거요. 시 60편에 그런 걸 해요. 그 다음에 시 30편을 쓰신 누굴까요? 이육사. 이육사 선생님은 30여 년밖에 없어요. 많아봐야 35편일 거예요. 뭐 31편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이육사 선생님 청포도 모르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육사 문학과는 우리나라에 3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육사 선생님은 시인을 알죠? 시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독립유공자. 그러면 독립을 하면서 쓴 거지 시를 쓴 게 아닌데 독립한 거보다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거야. 시가 더 위로 올라온 거야. 처음에는 독립운동하면서 자기가 한 몇 편 쓴 거예요. 그게 독립했던 것보다 더 위에 올라와가지고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거야. 독립운동 나라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뭐 윤동주 선생님은 지금 80몇 편 그런데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10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윤동주 기념관은 중국에도 있고 여기 저번에 내가 문학기회를 저기 갔고 또 어디 일본에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 80여 편 써가지고 막 세계에 가서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시 쓴다는 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난 그래서 여러분 시 꼭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의 가치라는 건요 너무 많아. 내가 이거 말로 다 알려면 이걸로도 뭐 몇 시간 때울 수 있을 정도로 시의 가치가 대단합니다. 저도 시 써가지고 덕본 게 있는데요. 나하고 이제 친구가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굉장히 순수해. 나보다 뭐 훨씬 더 순수하죠. 근데 그 친구가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네가 어떻게 노인 폄하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다퉈가지고 나하고 헤어져가지고 3년 동안 전화가 안 했어. 근데 한 날 내가 시를 써서 보냈어요. 제가 쓴 제목이 자존심을 허물고예요. 뭐라고 썼냐면 적당히 순수하고 적당히 때묻은 내가 순수한 너를 너만은 순수해야 된다는 나의 생각으로 너를 비난하고 헤어진 지 3년이 되었다. 이제 난 너하고 너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내 자존심을 나보다 더 알아주던 너에게 자존심을 허물고 이 시를 보낸다고 썼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한 이틀 후에 전화가 왔는데 나하고 시간 있어? 전화가 왔어. 한 3년 동안 전화도 안 하던다는. 오늘 시간 있어. 그냥 어디로 나와. 그래서 아침 한 8시 됐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차를 갖고 왔더라고요. 야,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타. 그 친구 좀 개상해서 뭘 좀 이렇게 개상하게 하는 친구야. 탔더니 어디가?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 산소.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같이 절하고 올라오는 길에 걔네 아버지 산소에 절하고 올라왔어요. 뭐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 뭐 내가 그래서 뭐 너 고마워서 간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산소에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얼마나 나도 마음에 고마웠으니까 그냥 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로는요 화해도 잘해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시로 얘기하면 다들 그거 너 왜 있다 이제 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로 내가 덕본 게 큰 덕 봤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산소가 어디냐면 경상북도 영주에 있어요. 거기 가려면 승용차로 한 4시간 정도 가야 돼요. 근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시로서는 이런 일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를 써가지고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시 써가지고 그 괜히 했어. 앞으로 시 쓰게 못하게 할 거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시 써가지고 손해봤다든가 나는 시를 괜히 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시를 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요. 뭐 시 쓰는데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시를 쓰는 목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자야라는 분이 뭘 하냐면 저 성북도에 기산 사는 절이죠. 그 절을 다 시주한 사람이에요. 그 절에 지금 아마 수십 조가 넘겠죠. 다음에 또 한번 기상사 문학기관 가서 이거 한번 재밌는 얘기도 내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시는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시를 과학이라 그러면 안 믿죠? 뭐 갑자기 가다가 내가 예스를 시에도 세멘트 계단을 나무로 받고 그 신적인 존재라고 그래. 난 시 쓰면요. 왜 신적인 줄 아세요? 나무 계단으로. 세멘트 계단을 바꿀 수가 있고, 산도 옮겨다 놓고 시를 쓰고, 꽃하고도 말을 걸고,
꽃하고도 대화하잖아요, 시인들. 이 신이에요, 그게 신. 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인들은 신과 인간의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꽃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난 상상하고 꽃을 하는 거지 거짓말로 막 이게 무슨 우리 보통 인간들이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꽃이 말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데 시인들이 꽃이 말한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꽃에다가 그런 의인화를 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꽃하고 말을 하고 바이소를 하고도 말을 하고 뭐 당나귀 하고도 얘기하고 그 시 아닙니까? 우리 그런 시인이 그게 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과학이 안 되는 얘기는 내가 과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시가 참 좋은 시입니다. 이 문태준이라는 사람은 지금 나이가 한 60 정도 된 시인이고요. 시 아주 잘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 시가 이 가데미라는 시가 68년도인가 올해 최고 좋은 시라고 해도 아주 뜯은 시예요. 근데 과학적이 아니어서 나중에 퇴출이 됐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나 이분의 시를 쓰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금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진 그녀가 누워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적이야. 어느 병은 저기 6인실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를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서는 야 이게 또 시로구나 놀란 거예요. 아마 시인들이 이렇게 시도한 사람이 거의 없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뭐 이건 하나님 육가원칙에서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해서 몇월 며칠 뭐라고 하면 진실성이 확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김천여를 위신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그녀가 누워있다. 어때? 요거 들으니까 애인이나 뭐 이런 거 같죠? 이 위에 쓴 게 사실은 큰어머니가 병중에 있는 걸 보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를 눕는다. 그냥 우리 시인들은요, 큰어머니도 애인처럼 쓸 수가 있고, 애인도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은 얼마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바람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같은 삶은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가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을 국수를 삼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웃었던 그녀의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가라앉아 멀어지고 폭소를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는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는 느린 나뭇가지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은 바깥의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눈으로 캄캄하게 쏟아버렸다는 걸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는 그녀의 물속 삶의 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 마스크를 들이마신 물은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이 시를 보면 시인들이 엄청 잘 썼어요. 시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뭐 대낮에 돋아나던 그 오솔길의 뻐꾸기 소리며 뻐꾸기 소리가 그 길가에 돋아나더래. 응? 이 사람 표현을 들으면 너무 좋아. 근데 그래서 68년도에 최고시로 각광받았는데 퇴출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 물어보면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파란 글씨로 된 뭐예요? 나는 요거 볼게요.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의 몸속에 나란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목이 가재미죠? 가재미는 어떻게 헤엄치나요? 가재미는요 이렇게밖에 수용을 못해요. 가재미가 이렇게 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재미를 모르고 쓴 거예요. 신이 가재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돼? 신적인 존재라 하면서 가재미도 모르고 썼어. 이건 시가 아니라고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근데 다른 표현들은 너무 잘 써서 난 저만큼 도저히 못 써요. 이 하나하나의 표현을 보면 내가 너무 담고 싶은 시가 많아요. 아까 제일 첫머리에 근천 요리원 6인실 306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녀가 누워있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시에서 금기시 하는 그 조목조목을 넣었는데 어쩌면 이게 정말로 그 병원에 누워있는 걸로 느껴지잖아. 진실성이다. 진실성을 놓치고 이렇게 했다.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고 그 조목조목 봐요. 대낮에 솟아나던 뻐꾸기 소리가 대낮에 솟아난대.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쓰는 분이 지금도 뭐 잘 쓰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시가 과학이 아니면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 말한 우리가 개와 노래를 개와 말시키고 뭐 당나귀하고 친구가 되고 이거는 하나의 시의 감성적인 것이고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 현상을 과학이 어긋나면 시가 아닙니다. 그 시가 아닌 게요. 제가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를 좀 알고 쓰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시 보다 보면요.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디어나 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없어. 그럼 그거는 시가 아니에요. 시는요. 그냥 뭔가를 자기 속에 있는 그거 끌어오르는 것을 얘기하거나 어떤 나쁜 현상을 얘기하거나 자기 사상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시에 그게 없이 그냥 말하면 뭐 꽃은 붉어서 아름답고 새는 뭐 노래해서 듣기 좋아서 새는 노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은 다 따다가 한번 붙여놓으세요. 언론 읽기에는 좋지만 그건 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감상할 줄 아는 법은 내가 제일 끝날 때 좀 감상법을 얘기하지만 그걸 모르는 때 시를 봤을 때는요, 그게 좋은 시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하고 싶은 말만 있으면 시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건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상,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이 자의적 해석이나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월간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월간지의 선정위원이 77명이 현재 77명이 월간 책이 나오면 책을 읽고 좋은 시 2편씩을 뽑아달라고 해요. 그럼 77명이 뽑아주잖아요. 그럼 그 책에서 제일 좋은 시를 뽑으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77명 중에 30명 정도는 그 시를 좋다고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정위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읽고 해보라고 했더니 여태까지 내가 한 2년 동안 하면서 최고 점수 많이 받았던 게 몇 점인지 아세요? 8표. 77명이 그 좋다고 찍은 숫자가 8표 나온 사람이 제일 많아. 5편도 월간 문학상을 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는 사람마다 각도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시가 다 이거는 좋은 시라고 평가되는 시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시는 자의적 해석이다. 내가 겪어온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의해서 그게 공감될 때 좋은 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써도 우리 시가 월간지에 지금 몇 편이 실리냐면요. 180편이 실려요. 그 중에서 180편을 77명이 보고 제일 좋다고 칭한 게 8표밖에 안 나왔다. 그 얘기는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는요, 굉장히 다양성이 많다는 것을 자의적 해석이라는 말로 하는 거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시인들이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잘난 척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힘을 썼는데 이제는 잘 써야 되지 않아? 난 잘 쓸 수 있어. 근데 잘 쓰려니까 어떻게 필이 안 나가는 거야. 내가 그만큼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내려놓으세요. 난 어깨를 모든 운동선수들이요 어깨에 힘을 빼라고 그래요. 야구를 해도 어깨에 힘 빼라고 그랬지, 탁구를 쳐도 어깨에 힘 빼라고 그래요. 왜 빼라고 그래요? 유연성이 없어요. 안 돼. 딱딱하면 안 되거든요. 아마 우리 최우 선생님은 이분은 체육 선생으로 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책을 아시겠지만 모든 운동이 힘이 들어가면 안 되죠. 춤을 춰도 힘 들어가면 안 돼. 힘이 없어야 춤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를 쓰는데 나는 시인이야 하고 쓰면 시 절대로 안 돼요. 시인이라는 생각 버리세요. 그냥 글 쓰는 거예요. 그냥 글이라는 게 뭐 내 생각 나는 대로 그 말을 갖다 글로 쓰면 글인데 모든 사람들이 나는 자기 시를 쓴대. 얼마나 대단한 게 처음부터 시를 써? 아니에요. 그냥 시를 쓰지 마시고 글을 쓰세요. 글을 써서 연과 행을 나눈 다음에 다듬으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시를 쓰려고 해도 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시를 절대로 잘난 척 하지 말라, 어깨에 힘을 빼라 하는 얘기예요. 뭐 해병 수영 가르치면 처음 무조건 써보라는 거고요. 안 쓰면 안 되니까 일단 써기부터 해보라는 거죠. 시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건 아까 코란 성경들이 다 종교인들의 그 가르침을 주는 것들인데 그런 것이 우리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면 되는 거였고요. 좋은 시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좋은 시는요, 사실은 시대에도 맞아야 돼요.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시를 써가지고 좋은 시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좋은 시는요, 그게 막, 난 꼭 시 쓸 때 잘 쓰는 시는 신만이하고 똑같다고. 신만이 얘기 앞으로도 몇 분 더 나올 거예요. 신만이요, 산에 매 가고 내가 산을 캐고 간다는 마인드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산이 있을 만한 곳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가면 잔뿌리는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캐갖고 와요, 신만이들은. 그 신만이들은 왜 깰까요? 우리보다 산을 자꾸 올라가서 자꾸 보니까 쓰는 거예요. 시인도 그래요. 우리가 자꾸 시를 쓰니까 시인이 되고 시를 쓰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만이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자성을 발견하는 거는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으면 신만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자성을 캐요. 이 동자성 하나 캐면 그 사람은 팔자고치잖아요. 우리 시인도 그래요. 시인이 동자성 하나 캐면 팔자고칩니다. 시 하나만 잘 쓰면요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못 쓴 시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곽재호 선생의 사평역, 참 너무 좋아요. 그 시. 그 시에 들으면 울렁거려요. 그 다음에 뭐 이육사의 청포도 이런 거 하나 들으면 그런 시 하나만 고르면 그때부터 유명한 거예요. 우리 시인들은 그런 시 하나 쓰는 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산에 안 가면 동자산 못 깨듯이 시를 안 쓰면 그런 좋은 시가 안 태어나요. 써야 돼. 쓰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좋은 시가 태어나요. 저도 이런 게 있는데요. 제 시 중에 일주처럼 노을처럼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요, 저는 크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썼어. 그래가지고 내가 시집을 1권을 내는데 시평하신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그걸 표제시로 잡은 거야. 일주처럼 노을처럼.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썼지만 그때서야 좋더라고. 여러분들 시가요,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일주처럼 노을처럼 시는 이래요. 아침에 빛내며 하늘 오를 때 눈부시도록 찬란히 아름다운 것은 오늘 하루 희망 때문이고, 저녁 하늘 노란 황금빛 환희롭게 노을져 물들이는 것은 오늘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빛 처음 만날 때 가없이 축복받았던 것은 눈초록 맑은 희망 때문이고, 이 세상 알뜰히 살고서 눈짓으로 고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손잡아줄 한 사람 있는 내 생에도 노을 줘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가 좋은지도 몰랐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요. 이 시는 나중에 보니까 내 살고 싶은 방법이야. 무슨 아침에 빛이 날이 그리면 태양 아침 노을 못 지잖아요. 근데 그게 노을이 탁 져도 저녁에 또 비가 오면 노을 못 봐요. 그러니까 삶이 나쁘면 좋게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누구나 순수하기 때문에 다 너 잘 될 거야, 훌륭할 거야, 아름다울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살아가지고 노후이 아름답게 진다는 얘기는 평생을 잘 살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했더니 좀 좋게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는요, 자기가 써도 자기가 좋은 줄 몰라요. 남들이 이게 좋다고 해주면 좋은 시가 됩니다. 괜히 내 자랑도 자꾸 하네요. 근데 저는 그걸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려고 드리는 거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내가 썼기 때문에 그 스토리나 그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를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작가의 의도하고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시를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남의 시 평가가 얼마나 어렵냐면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시평하는 책을 하나 구해서 봤는데 윤동주 씨가 한 몇 줄밖에 안 돼요. 그 시를 평했는데 그 꽤 큰 책에 25페이지를 평을 했어. 그 시는요, 간단해도 그 평을 하려면 수없이 평을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니까 이어령 선생님처럼 석학은 거기에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아요. 시 하나에. 근데 나는 남의 시를 그만큼 할 능력이 부족해. 근데 나는 내 시니까 어떤 정도에서 이런 수 있고 어떤 마음을 썼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도 내 걸 하니까 앞으로 나오더라도 내가 내 시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여기 나오네요. 아까 기영도 문학관, 윤동주 문학관, 이국서 문학관 이렇게 시인들은 문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란 무엇인가? 영국의 윌리엄즈는 시는 감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에드가 알렌 포는 시는 아름다움의 음악적 창조다. 여러분 에드가 알렌 포 아시는 분이요? 아마 글을 아시는 분 대부분 알 텐데 에드가 알렌 포의 단편집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단편집이 엄청 아주 그거 읽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고 막 그런 시를 단편집을 썼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괴짜네. 이 사람은 단편집밖에 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도 시인이었고 이분 시 중에서 내가 외우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 진짜는 모르고 외운 게 에드가 알렌 포라는 시예요. 에드가 알렌 포가 에나빌리라는 시. 여자분들 에나빌리 소녀 때문에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에나빌리 짧게만 한번 해볼게요. 오랜 옛날 어느 바닷가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 왕국 안에서는 그도 어리고 나도 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을 그와 난 하였답니다. 날개 덮친 하늘 천사들까지 그와 날 부러워할 그런 사랑, 그것이 이었죠. 한 조각 구름에서 바람 몰려와 에나벨은 쌀리 씻고 그래서 그 귀한 그 집안 사람들이 내려와 에나벨을 바닷가 무덤 속에 가두어 버렸답니다. 그 뒤에 좀 있지만 이 정도만 할게요. 이게 에나벨이라는 이 시를 그렇게 아름답게 썼어요. 에드가 알렌 포가. 근데 에드가 알렌 포는 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친구 집에 입양이 돼서 사는데 좀 알게 돼서 고등학교쯤 돼서 가보니까 입양서가 아니고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대학교도 안 들어가고 이래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시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독설가야. 이 사람 시평을 한번 들으면
시 다시 한번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 독설가야. 그런데 이분이 26살 때인가 30살 때인가 16살 먹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 사람이 에드가 알렌 포가 막 원해서가 아니라 그 집안에서 어머니가 원하고 그 여자가 원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겨울에 추운데 난방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떠냐? 고양이를 끌어안고 자. 고양이 그 온기라도 들더라고.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나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쓴 시가 에나빌입니다. 그 에나빌을 어떻게 그렇게 왕국에 사는 그런 사람을 해서 쓴 거예요. 그게 에나빌이라는 시입니다. 러시아 뚜르게네프는 시는 신의 말이다. 아까 시인은 신이라고 했죠. 우리는 시 속에서는요 모든 걸 다 해요. 여자를 남자로도 만들 수 있어. 남자를 여자로도 만들 수 있어. 그게 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자는 시 300편을 읽고 나니까 사무사라고 했죠. 사특한 말이 없더라. 시는 나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옛날 중국에는요 채시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채시관은 뭐냐면 그 중국에 퍼져 있는 시 중에 좋은 시를 골라서 모으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서 추려서 만들어 놓은 게 시 300편이에요. 그 300편을 공자가 읽어보고 사무사다. 하나의 사특함이 없구나 하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300편을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시경이라고 한 거예요. 경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공자가 사무사라는 말을 하고 나서부터 시경이 된 겁니다. 경이 뭐예요? 우리 독경, 성경, 경이 신의 말이에요. 신의 말. 그러니까 시가 신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게 여러분들이 시를 쓴다는 건 신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시잘 쓰는 방법 이거 다 회의를 하고 몇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볼게요. 박재삼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인데 시잘 쓰는 방법은 어때요? 없는 게 맞아요. 쓰면 되니까. 특별하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양수라는 분은 삼가를 했어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건 해병 수영 가르치기야. 그냥 덮어놓고 써. 그냥 시가 되든 말든 써보란 말이지. 써보는 것부터 출발해요. 코끼리 죽이는 방법 잘 아시는 분?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 아시는 분? 나는 3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 첫 번째는 뭔 것 같아요? 바늘로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야. 두 번째는 코끼리 죽일 만큼 큰 바늘로 한 번 찌르는 거야. 세 번째는 바늘 찍어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쓰시면 돼. 그리고 하나를 써놓고 계속 들여다보세요. 고치고 고쳐보세요. 좋은 시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 코끼리 죽을 만큼 큰 바늘 하나 탁 해서 좋은 시가 나면 돼요. 이것도 벌써 6시니. 네,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 있어요. 좋습니다. 시는 자유롭게 쓰는 건데 아까 그 가재미에서 문태준 씨가 썼던 거 네. 그것이 제가 취소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취소 원인이 제가 잘 못 들으면 모르겠는데 가재미가 이렇게 하는데 네. 옆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네. 소위 시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못하고 시를 써서 이걸 판례시켰다는데 시는 옆으로도 갈 수 있고 태양도 검게도 볼 수도 있고 교수대로 할 수 있고 왜 이거 그 질문 잘하셨어요. 나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 그 질문 잘하셨어요. 아까 있잖아요. 시인은 꽃하고도 말을 하고 돌도 쪼갰다가 붙였다가 막 하는 힘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거는 아까 가재미가 위아래를 흔들고 좌우로 흔드는 아무런 시적 관계가 없이 쓴 거예요. 시적 관계로 좌우로 흔들어 거기 가재미의 움직임을 쓰려고 했는데 좌우로 흔든다는 시적 그 관계가 아니야. 그렇게 쓴 거는 잘못한 거예요. 난 과학적으로 잘못 쓴 거예요. 말하면 그분이 여기서 아까 시에서 상하로 흔들면서 간다 하더라도 그 시에 문맥에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맞아. 근데 좌우로 흔드는 이건 아니라는 말이지. 근데 아까 내가 막 옳다고 말을 시킨 거는 내가 그렇게 가상을 해서 속고서 말을 하는 거고 그건 가상이 아니라 현상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 질문 아주 잘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가재미가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재미가 하도 가재미 자체의 시를 썼을 때 가재미가 흥분을 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쳤다.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아, 그건 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왜 안 여러분 돼요?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움직이기는 아주 힘들어요. 그 하라고 해도 못해요. 이렇게 얇은 걸 이렇게는 한 종이를 아니, 시적으로 시 입장에서 가재미 자체가 너무 한번 이거 보여줄게요. 이걸요 이리로 움직이는 쉽죠. 네. 이게 됩니까? 가재미는 이렇게 못해요. 이거 보세요. 가재미가 꼬리를 이렇게 흔들려고 이게 몸이 비틀리고 죽지지가. 근데 위아래는 얼마든지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하는데 그럼 원숭이가 날긴 못 하잖아요. 원숭이 날죠. 선생님 질문이 원숭이가 날아다니고 이거 쓸 수가 있잖아요. 쓸 수 있죠. 네. 그걸 왜 쓰느냐? 그런 원숭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시적인 마인드로 원숭이를 날게 해요.